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상당히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해석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17장 자체가 워낙 길어서 해석하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17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그 삼법인, 불교의 삼법인, 무상고, 무아, 거기에 무아인데 앞에 이제 구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예. 구경이 돼야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아를 아라는 건 없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은 변하니까 아라는 것 또한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일어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석가모니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무아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구경이 앞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 무아예요. 구경이 있어야 무아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거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무아를 그냥 외운 거지. 무상고 무아 이런 것처럼 그냥 외운 거지. 무아라는 것을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 이게 무아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경이 돼야 무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이 되지 않으면 무아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 무아로는 지혜가 생겨나지 않아요. 지혜가 생겨나지 않고 인생의 힘든 고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혜를 보통 프라지냐라고 그러잖아요. 프라지냐. 그 다음에 무아를 아가 아뜨마, 아뜨만 아뜨마 뭐 이렇게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무는 안 아뜨만, 안 아뜨마, 이게 무아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 생각하는데 그 본질이 아니라 그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뭐냐? 나예요, 나의 것. 그게 사심이에요. 그래서 나가 없는, 사심이 없는, 본질이 없는, 그게 안 아뜨마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아트마는 이렇게 교류를 하죠.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트마에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지혜와 아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교류가 안 돼.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나의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는 카르마에 엮여있는 두 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금강경 왜 공부하십니까? 금강경에서 뭐 상을 없애갖고 뭘 하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지혜를 얻는 학문은 아니고 지혜를 얻는 체험이자 지혜를 얻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나라는 걸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엄청나게 알려주면서 그게 결국 무아라는 거, 나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근데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무아를 알아야 네가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두카에서. 네 삶이 힘든 무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무아를 체험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무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구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경. 그래서 구경 한자를 먼저 보면, 구경은 구멍혈에다가 아홉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구자가 연구할 구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동굴 속에 손을 하나 집어넣었죠. 구자는 동굴 속에 속을 더듬는 모습이라고 그런 것이 할 수 있다. 각골문에서 이렇게 동굴 속을 더듬는 모습으로 그려져 깊다는 뜻으로 표현했다. 이게 손인데 이게 뭐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이게 뭐냐면 소예요. 작을 소.
이게 제가 찾아봐라는 자글소가 이게 벌레를 상징해요. 보이지 않는 벌레. 근데 그 벌레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귀의 역할을 해요. 보이지 않는 조그만 벌레인데 이게 무의식 꿈에서만 볼 수 있는 벌레예요. 여러분이 작꿈 말고 제대로 이제 깊이 들어간 꿈을 보면 이 꿈에서 보이는 벌레들이 이제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 당신들을 오염시킨 정보, 그 다음에 진실을 가리는 거짓 정보, 잘못된 정보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거를 유혹하는 벌레예요. 이게 귀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혈은 여기 보면 구멍혈 있죠. 구멍혈은 이 혈, 굴, 구멍 뭐 이런데 구멍을 뚫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구자는 여러 가지 아홉이란 뜻도 있고 뭐 오래된 통자로는 오래될 구, 비둘기 구도 있는데 보통 손을 가리키는 옛날 모습은 손을 가리키는데 그 손으로 뭘 하냐? 땅을 파고 찾고 뭐 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파고 캐고 구멍을 뚫어서 이 자그마한 벌레를 잡는 거예요. 그게 구자입니다. 그래서 구자는 구멍 속에 숨어 있는 영적 벌레 소를 여기 요 소 요거 소자 요 소 영적 벌레를 손으로 잡아요. 손으로 잡아 찾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할 구인데 연구하다는 것은 머리를 사용하는 일이므로 머릿속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은 곳에 영적 벌레 또한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적 벌레는 인간들의 생각을 정보를 왜곡시켜 에너지를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너지를 갈취하게 되는지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이게 보면 나무인데 이게 손으로 벌레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죠. 이게 제가 했잖아요. 몸 자체가 나무의 신경 조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목은 인체의 신경 조직하고 비슷해요. 그 신경 조직에 이게 벌레들이 이렇게 딱딱 포진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체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뇌예요. 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해를 안 가더라도 후에 벌레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이제 차츰차츰 알려드려요. 일단 벌레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인체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뇌인데 뇌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벌레, 생각의 왜곡이죠. 당신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꺼버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요. 그리고 정보의 왜곡도 많다. 이거를 그 서양 쪽에서는 여기 보면 인간의 뇌에 파충류의 뇌가 먼저 들어가 있다고 해요.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영장류의 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뇌 구조를 보면 여기 보면 뇌가 있잖아요. 뇌가 있는데 요 위쪽 요 부분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장류, 사람의 뇌라고 해요. 생각, 사고, 예술, 뭐 인간 이성적인 뇌. 그걸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여기 보면 의식.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영역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 일반적인 거. 근데 그 일반적인 거 외에 다른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 포유류의 뇌. 여기 보면 파란 거 보이시죠? 파란 거. 이렇게. 파란 거. 요 파란 거. 여기가 뭐냐면 요게 포유류의 뇌예요. 포유류의 뇌인데 포유류의 뇌는 뭘 주로 그걸 하냐면 감정의 뇌예요. 감정의 뇌. 감정은 뭐야? 싫고 좋고가 제일 큰 게 감정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은 싫어. 이게 왠지 몰라요. 그게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도 몰라. 사람은 그냥 본능적이야. 그게 뭐냐면 의식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거예요. 알 수 없는 세계, 알 수 없는 세계. 그래서 여기 포유류의 뇌가 있고 좋고 싫고 그 다음에 생존의 뇌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생존의 뇌는 여기 지금 제가 색칠을 다른 색으로 여기
여기. 생존의 뇌. 이걸 일반적으로 도마뱀의 뇌라고 그래요. 본능적인 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생존의 뇌라고도 하기도 하고, 파충류의 뇌라고 많이 나와 있어요. 책에, 서양 과학자들이 쓴 책이나 서양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어떤 뇌가 있다는 것을 잘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에 관련된 책들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나고, 두려워하고, 충동적이고, 배고플 때 우리 뇌를 장악해요. 배고픔을 못 참아요, 이게. 그리고 극단적이면서 소심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요. 왜 그러냐면 이 뇌가 오판을 많이 일으켜요. 왜 그러냐?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뭐 구석기 시대나 뭐 아주 과거부터 뭘 봤어요. 뭘 봤는데 어떤 걸 봤어. 근데 그게 사자인지 코끼리인지 뭐 호랑인지 알 수는 없어. 근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러면 도망가야 돼, 무조건.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아남거든. 그거를 뭔지를 파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공포에 엄청나게 반응을 해요. 이 뇌는. 예. 공포에 무지 반응을 합니다. 이게 파충류 뇌가 공포에 엄청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걸 좋아해요. 회피하고 맞서지를 않아요. 이 뇌는 맞서는 걸 싫어해. 회피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배고픈 거 싫어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뇌가 여러분 삶을 주도하고 있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힘들게 사는 그런 유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맞서지를 않으니까. 도망가거든. 소심해요. 왜냐면 보수적이거든, 상당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제가 의식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기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밑에 무의식은 이만큼 커요. 근데 그 무의식 세계에서 포유류, 아까도 얘기했죠? 포유류, 좋고 싫고, 좋고 싫고하고 그 다음에 파충류네, 죽음의 공포.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 된다. 이걸 못 넘어요. 왜냐면 뇌에 박혀 있어, 이거. 이거를 넘으려면 조건이 필요해,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잘못된 정보를 심는 귀새끼들이 있죠. 요놈들이. 그래서 벌레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을 여러분들이 가게 해요. 올바른 길을 가게 하지 않아요, 절대. 절대 깨달음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얘네들이 막 인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조그매, 영역이. 너무 조그마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 세모. 당신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당신이 만약에 20대가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한 40대, 50대였으면 그래도 40년간 살아왔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당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요 정도밖에 없고 당신이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꼭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술 먹고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당신의 무의식 세계예요. 이만큼. 당신도 당신을 모르는 무의식 세계예요. 돈은 이걸 닦는 게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거야. 이거는 학교에서 뭐 도덕 배우고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게 무의식이에요. 이걸 제어한다 그러면 다 초인이 되게 안 되거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여기에 영적 벌레들이 자라거든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감추고 오염시키는 정보나 정보 매개체. 여러분들이 계속 TV나 이런 걸 듣잖아요. 이렇게 막 TV에서 드라마도 보고 뭐도 보고 하면서 정보를 습득한다고. 근데 정보를 습득하는 게 여기도 들어가지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당신의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사신 분,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20대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왜 인생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강의 들어도 이해가 안 가거든. 근데 30대 후반부터 40대가 상당히 많아요. 40대 많고, 그 다음에 50대도 상당히 많고, 뭐 60대 넘어선 분은 가끔 있고, 좀 있고, 그래요. 뭐 어떨 때는 많이 있고 분포도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0대, 50대가 제 강의를 상당히 많이 들어요. 제일 많이 들어요. 뭐 물론 뭐 이 강의 자체에 그 이제 난이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의 이해도도 있고, 그래서 이 호불호가 갈려서 쉽게 얘기하면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는데, 제가 강의를 꾸준히 했으면 조회수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조회수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은 제가 여기서 체험한 걸 주로 이렇게 강의에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보면 만화가 자만인데, 자만. 자만이에요, 자만. 그리고 질투. 요거는 그래도 20대 좀 예민한 사람은 20대에서 30대 사람들도 좀 알고, 40대는 확실히 알지. 이게 뭔지, 자만이 뭔지 왜? 살아오면서 이거 한번 안 겪어본 사람은 없거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거야. 이거 좋아함, 싫어함. 이거는 라가 드베사는 본능적인 게 때문에 왜 자기가 이걸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본능적인 거야. 제가 그냥 우리 학교 출신이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쟤는 그냥 왠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쟤는 왠지 싫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좀 예민한 사람은 특히 그래요. 이거는 그냥 본능적인 거, 왜 그런지 몰라, 이거는. 이걸 왜 그런지를 몰라. 이게 극단적인 선택이거든요. 이게 포유류의 뇌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이거는. 그리고 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점에 있는 게 자만하고 질투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라가 드베사예요. 라가 드베사. 이게 보통 한자로 설명하면 이게 좋아함인데, 탐, 드베사, 싫어함, 진, 화냄, 뭐 이런. 그러니까 탐진치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에 뭐예요? 좋아하면 끝도 없어요. 그 열정도 연결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열정 뭐 해갖고 사람들, 야, 우리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야. 그래서 열정 페이 해갖고 열정만 엄청나게 빼먹고, 월급도 안 주고 뭐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걔 좋아함을 세뇌시키든 뭐 어쨌든 좋아함을 끌어내서 막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식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잊게 돼요. 싫어함으로 바뀌어요. 왜? 좋아함에 그만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없으면 바로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함과 싫어함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 아래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을 헷갈려 해. 옳고 그름이 좀 헷갈려 해. 그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죽음의 공포하고도 연결돼요. 그게 파충류뇌예요. 그래서 수면 아래에 있는 숨어있는 에고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탐진치인데, 탐진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무의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깜깜해. 그래서 무명이야. 왜? 빛이 있다가 들어왔다. 잠깐 보였다가 딱 깜깜해져. 뭘 보려고 그러면 깜깜해져. 이게 무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좋아함과 싫어함. 좋아함과 싫어함. 제가 가리키는 친구 중에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를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 와이프를 너무 싫어한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왜? 이거로는 컨트롤이 안 돼, 이거를. 배워서 이게 좋고 싫고는 다 알지. 이게 윤리적인 거거든. 다 알아. 하지만, 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면 자기도 몰라, 왜 그런지.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파충류뇌에 나오는데, 파충류뇌는 저 빨간 거, 이 부분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여기 보면 본능의 생존 담당. 이게 죽음의 공포가 매우 커요, 여기는. 그래서 좋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또 장난 아니야.
근데 파충류의 뇌, 요게 도마뱀의 뇌인데, 도마뱀을 뭐라 그러냐면, 도마사라고 그래요. 도마사, 그 다음에, 한자로는 석용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놈자 있죠? 놈자하고 고우룹하고, 합치면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도성하고 뭐 이런 뜻인데, 성, 못, 이게 읍은 놈자하고 플러스 하면 성, 못, 운덩이. 이 놈자는 타다예요. 물꼬를 트다. 그래서 이게 요걸 합치면 보통 보면 어떤 성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성이라고 보면 그 성 주위에 이렇게 해자를 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궁정 주위에 해자를 파 물을 흐르게 한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딱 자기 중심 고립이 돼요. 이렇게 못 들어오게 침범이 안 돼. 이게 여기에 침범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면 도자는 웅덩이, 물을 상징해요. 웅덩이. 여기 웅덩이 있죠? 웅덩이, 물. 그리고 물 속의 말. 그리고 말인데 물 속에서 이렇게 물 위를 막 말처럼 지나가는 게 뱀이잖아요. 그래서 도마뱀을 이렇게 한자로 표현해요. 도마사라.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거. 요게 보면 요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포유류의 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극단적인 파충류의 뇌라고 그랬어요. 요 중간에 정보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해마예요. 해마. 들어봤을 거예요. 해마. 요건 편도고 요게 해마예요. 해마. 여기. 근데 해마를 바다의 말이죠. 바다의 말. 왜 바다일까요? 우리는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있는 것 같아도 수분이 없으면 지금 공기 중에 수분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바로. 그래서 공기 중이 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수분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바로. 공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의 퍼센티지가 약한 것 뿐이지 하여튼 물 속에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해마가 아닐까. 그리고 보통은 발단사로 따지면 물에 있다가 이렇게 양서류를 변해갖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뇌도 그런 식으로 같이 발달하지 않았나. 지금 뭐 과학적 제가 뭐 그것까지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해마라고 그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뇌를 잘라갖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밝힌 사람이 이름을 해마라고 썼으니까 왜 해마라고 썼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파충류의 뇌과 포유류의 뇌 사이에는 해마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게 포유류의 뇌예요. 요게 파충류의 뇌야. 요거는 감정을 담당하기 좋고 싫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뇌야. 그리고 이거는 생명을 담당해. 이거 위험해. 그러면 공포가 딱 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공포를 맞설 수가 없어. 그냥 도망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생존의 뇌예요. 근데 요 사이에 정보를 연결하는 애가 얘예요. 해마. 요 놈이에요. 해마를 뭐라고 그러냐? 히포캄푸스라고 그랬는데 그리스어로 말이에요. 히포스가 말이에요. 히포스. 말인 히포스와 바닷괴물이라는 팜포스로 이루어진 용어이다. 해마는 기억과 공간 인식의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기억하고 공간에 신경세포가 여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마. 여기. 여기에 모여있어.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그래서 모여있는 부분이라는 것까지 현재로는 정설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밝혔어요. 과학이. 여기까지는 밝혔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뭐 밝히지를 않아요. 근데 해마도 우측에는 모든 기억이 있고 좌측에는 최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해마 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나 노인성 질환 이거 다 여기하고 연결돼. 뇌하고. 근데 해마는 단기적인 메모리를 장기적인 메모리로 저장하는 기억 능력과 공간 인식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그 메모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저께, 그다음에 오늘,
그리고 엊그저께 요 정도의 어떤 일주일간의 단기적인 거하고 뭐 1년간의 기억, 뭐 2년간의 기억, 뭐 이런 거 그냥 장기적인 메모리 하는 기억 능력과 공간 인식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해마는 현대 과학으로 기억과 공간 인식의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부분이라고 밝혀져 있지만 제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 본 결과 해마는 생명 담당과 감정 담당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여기 포유류에 대해 하고 여기 파충류에 대해 요 사이를 이렇게 해마가 이렇게 싸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생명 담당과 감정 영역을 넘나들면서 기억을 조작할 수 있어요, 얘가.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유리하도록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억을 조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시상을 감싸고 요 안이 시상이에요. 여기 안이 여기 노란색 부분 안 있죠? 이게 시상이에요. 시상. 여기가 시상이 있어요. 시상을 감싸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보여지는 시상인데 요게 보면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기에 과거의 기억들을 볼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어요. 재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카르마에 의해서 조작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보면 지가 있어요. 지. 족, 정과 유사하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보면 해마가 관장하는 기억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소중한 기억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똑같았어요. 이 기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억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른 기억이 여러분이 힘들 때 튀어나와 주면 여러분 삶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어떤 대상을 보는데 좋은 기억이 떠올라. 좋은 기억이 떠올랐어. 이게 좋아.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 좋아했다가 사람은 그래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기억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화가 나죠. 화가 나. 좋은 기억이 좋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거를 해마가 관장해요. 해마가. 라가 드베사를. 여기 보세요. 불교가 태어난 결정적인 장면에서 해마의 역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이제 오온에서 색수상행 식, 그러니까 식의 식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식하고 이게 해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머릿속만 얘기하다 보면 여기 보면 석가모니가 고행을 열심히 했어요.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고행을 했어. 근데 고행을 끊임없이 했지만 이 양반처럼 고행을 제대로 한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했는데 안 됐어. 뭐가. 그래서 나중에 이걸 포기하죠. 그리고 수다타가 준 우유죽을 먹고 어떤 거예요? 과거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스크리트로 스무르티라고 해요. 스무르티. 기억되는 것. 35살 때 12살의 체험 기억이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 줬겠어요? 이거하고 마음하고도 연결되는데 하여튼 이게 해마의 역할이니까 아무튼 이게 떠올랐어요. 이게 떠올랐어. 이게 결정적으로 고행에서 중도로 찾게 되는 계기예요. 근데 그게 기억에서 나온 거예요. 기억에서. 석가모니의 6년 고행에서 이게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데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거 먹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하기 시작했죠. 근데 왜 그런지를 이제 나중에 알려드려요. 이때 고행은 뭐냐면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요때 고행은 깨닫기 위해서 자기가 깨달으려고 깨달은 목표치를 갖고 했어요. 목표치를 갖고. 그러니까 안 된 거야. 깨달음의 목표치를 갖고 깨달으려고 이렇게 어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10등 안에 진입해야 돼. 뭐 5등 안에 진입해야 돼. 1등이 돼야 돼. 이런 것처럼 어떤
이 수행도 어떤 목표를 갖고, 아, 나는 이걸 꼭 깨달아야 돼. 하면 안 돼요. 어떤 그 목표를 갖고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야, 이거는. 근데, 그 목표를 다 놨어, 이제. 다 놔버렸어. 놓고, 아유, 힘들어갖고, 수자타 우유를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가 갑자기 떠올랐네. 근데 이때는, 어렸을 때, 이때, 잠부나무에서 이렇게 명상을 했는데, 그때 되게 편했거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자기가 어떤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있다가 보니까 편하게 뭘 보게 되고, 그냥 편하게 느낌이 되고, 되게 편했어. 좋았어. 그래서 뭐에 맨날 얘기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바라는 마음 없이 하는 명상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냥, 나는 뭘 알아야 돼! 하는 명상은 안 돼. 그래서 마음 집중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바람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혼선이 오네. 그러면 쉬어야지. 이상한 생각이 오네. 거기로 빠지면 안 되지.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명상을 할 때 머리가 복잡하거나 할 때는 하면 안 돼요. 착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 오늘도 뭘 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백일기도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게.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면 때가 돼야 돼. 때가. 그 시절 인연인데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바람 마음 없이 딱 했는데 뭐 해마가 역할을 했던지 아니면 오온에서 시기 역할을 했던지 그 기억에서 기억되는 게 떠올랐어. 12살 때 체험이 떠오른 거야. 자기 체험. 이걸 안 떠올랐으면 불교는 없어요. 불교는 생기지 않았어. 이게 가장 석가모니가 깨달음에서 가장 큰 대변혁을 이루는 하나의 그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때 기억을 못 떠올랐으면 불교는 아마 지금쯤 없었을 거예요. 대승불교든 뭐든. 이게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제가 이제 1장에서 이게 보면 1장 3챕터에 이게 법회가 설해진 이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보면 파트라, 시바람, 프라티사미아, 파다우, 그 다음에 프라크사리아, 니아사다트, 프라지냐, 푸타, 에바사네, 파리양캄, 마부지아, 르줌, 카얌, 프라니다야, 프라티 무킴, 스무르팀, 우파 스타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바로 푸트라 바로 이건 승복 누더기 옷 바로 승복을 프라티 돌아가다 도로 묶은 뒤 매듭을 묶다 사미야 매듭을 묶은 뒤 파다 그의 발 보통은 연꽃으로 많이 비유해요. 연꽃을 밟고 있는 발 그러니까 신성한 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발을 씻고 프라크 사리야 이게만 발을 씻는 거 발을 씻고 제가 왜 발을 씻는지도 예전에 다 얘기해 줬어. 그 다음에 니아시안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관심을 끄는 채 프라냐 바냐 지혜 왜 바냐의 상태로 들어갔겠어요? 왜 바냐의 상태로 들어갔겠냐고. 바냐의 상태는 뭐라고 했어요? 무아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걸 무아를 알아야 지혜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만 나라는 상태에서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어. 지혜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자만과 질투, 좋아함과 싫어함, 무명을 다 박살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풀어지냐, 이걸 갈 수가 있는 게 지혜. 지혜, 반야의 상태로 들어가다. 그러니까 딱 정화를 한 거죠. 이 머릿속으로 싹 정화를 했어. 그리고 에바사임, 올바르게 앉아서, 올바르게 앉아. 파리, 앙카. 이거 뭐 논쟁이 많다고 그랬죠. 파리, 앙카. 완전하게 무릎을, 그 다음에 아부, 태어나지 않는 어머니 뱃속에 태아 자세로. 그 다음에 카야. 여기 카야, 이번에도 나와요. 카야. 신체 몸. 자세로 확립하여. 그 다음에 프라니다야. 이게 뭐냐면 마음 중심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산란하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좋아하고 좋아함, 싫어함. 그러니까 라가, 드베사, 라가, 드베사. 이 왔다 갔다 이거를 좋아함도 버리고 싫어함도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도가 돼요. 이게 산란치 않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거든. 사람은 이게 머릿속이 이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이 좋아함도 버리고 싫어함도 버리는 거야. 버린다는 게 뭐냐? 놓아버리는 거야. 그냥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달라붙지 않는 거야. 거기를 이게 내 거야 하면서 잡지 않는 거야. 놓는 거라고. 놓고 보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고요하지. 왜? 변동은 있어도 안에서 요동은 쳐도 마음은 교회예요. 그래서 산란치 않고 고정시키는 거야. 그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프라티 뭐 반대로 뭐인데 요게 반대로 이게 묵하가 지식의 문 얼굴 입인데 입의 반대가 뭐예요? 얼굴의 반대가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밖에 있는 의식이 밖에 있거든. 항상 눈이 밖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을 반대로 돌리라는 거야. 내면으로 향해서. 여기 보면 스무리티 나오죠? 스무리티. 방금 스무리티 얘기했잖아. 스무리티. 기억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때 만약에 기억을 못했으면 이 양반이 깨닫지 안 깨달을지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때 마침 기억을 했어. 그래서 기억을 했어. 기억되는 거. 기억에서 우파 기억 위로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기억되는 거 이렇게 했어. 고행을 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툭 올라왔네. 툭 올라왔어. 뭐가? 35세 때 12살의 체험이 기억이 올라왔어. 그 다음부터 비약적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것과 똑같이 내면으로 산란하지 않고 좋고 싫고에 빠지지 않고 밖에 있는 내 의식의 밖에 있는 걸 내면으로 돌아서 내 안에 있는 기억들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이렇게 쭉. 그러면 뭐가 올라오는지 보여. 그리고 오늘 했던 일이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보시를 했는데 이게 왜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기억들이 쭉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리킨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거를 하는지 그냥 쭉 올라오는 거야. 그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이게 수행에 마음을 산란하지 않다는 건 좋고 싫고 그 전에 먼저 자세를 확립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바지라사나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지라사나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을 산란하지 않다는 거는 당신 마음이 좋고 싫고를 계속 반복하고 이 앉아있는 자체도 나 이게 싫어. 왜 싫어? 엉덩이 베고 그게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라고. 그게 몸으로 통해서.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괴롭거든. 특히 이제 바지라사나 자세는 좀 약하지. 솔직히 약한데 이게 가부좌 틀면 미쳐버리는 거지. 싫어하는 마음이 그냥 계속 올라오는 거지.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냥 무심코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올바른 도를 깨우치지 못해. 왜? 몸 때문에.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산란하지 않다는 게 좋고 싫고를 그냥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렇게 하니까 뭐가 불편해. 엉덩이를 또 움직여. 이것도 불편해. 이거 움직여. 계속 들썩들썩 하는 게 마음이 산란해서 그런 거라고. 초짜 스님들 이렇게 딱 앉혀보면 왔다 갔다 몸 뒤적거리고 난리 나지. 아주 그냥
이게 그거란 말이야. 이게 마음이 산란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딱 한 다음에,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딱 한 다음에, 뭘 해요? 밖에 있는 마음, 의식이 밖에 있는 마음을 안으로 돌리는 거야. 몸 안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에서 올라오는 거. 올라오잖아. 머리 감으면 막 희한한 것들 막 올라오거든.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사냥꾼이 짐승의 발자국을 통해 언제 어떠한 종류의 짐승들이 이곳에 지나가는 줄 알듯이 인간 또한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족적을 통해 지난 과거의 역정을 알아낸다. 역정을 나타낸다. 여러 가지. 그래서 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이. 당신의 족적이 다 기억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발에. 시간과 공간. 그칠지. 여기 보면 갈지죠. 여기 보면 그칠지. 요거 하나만 나와요. 그칠지. 요거는 바닥에 딱 대고 갈지. 산일자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갈지인데, 여기 보면 요게 그칠지예요. 요건 갈지고. 여긴 그치다, 멈추다이고, 여기는 가다, 영향을 끼치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시간과 기억의 공간.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몇 번 안 한 사람이든 이사를 한 사람이든 당신들이 지나온 길을 누가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그 감각을 다 발이 기억하고 있다고. 발이 기억하고 그 발이 이렇게 올라와서 당신 심장과 뇌에 다 저장돼 있다고. 당신도 모르게. 그 기억의 공간들이 저장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마가 당신 기억 쪽에 있는데 그 기억을 뭐예요? 몸하고 연결시키고 다 연결하는 존재란 말이야. 이게 머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돌아다녀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신경 조직에 의해서 그 기록들이 다 기록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않고 현재 지금을 머무르는 게 정이라고 그래요. 정.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 정, 올바른. 근데 그게 왜 올바른지를 알려줄게. 그칠지가 있죠. 그칠지. 플러스 한일이 정이야. 그칠지하고 한일이 정이라고. 근데 보면 그칠지 그 정을 보면 이게 바로잡다,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뭘 다스려? 당신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거지. 왜냐면 보면 여기 네모가 있죠. 네모 이걸 공간이라고 생각. 이게 그리고 요 밑에 발 이걸 뭐냐면 기억, 시간의 자치. 그래서 몸에 시간의 자치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왜곡되지 않고 바로 잡는 거지. 그게 올바르게. 그때 기억을 왜곡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거. 그걸 바로 잡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데 발족자가 있죠. 희한하게. 똑같아요. 똑같아. 이것도 비슷해. 이건 뿌리, 근본. 그치다, 머무르다. 그래서 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발이 빛나갖고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는, 제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좀 이상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발이 빛나고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이에요. 상상. 올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수행의 테크닉만 많이 배워갖고 나갔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자기 에고도 제어 못하는 사람이 뭘 보면 뭘 할까? 다 왜곡돼서 보는데 이걸 왜곡시킨단 말이야. 이 기억 자체가, 해마가 자기 기억을 왜곡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한 판타지를 보여줘요. 이게 대단한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몇 번을 죽여야지 올바른 게 딱 보이거든, 현실이. 근데 그걸 못 보더라고. 그게 뭐 지 능력인데요. 여기 보면 여자들이 이거 보면 뭐 난리 났죠. 해마 이렇게 해갖고 히포스, 이건 바다, 캠퍼스 괴물, 바다 괴물, 해마, 이게 뭐예요? 겨울왕국 엘사죠. 겨울왕국 엘사를 여자친구들이나 어린애들 다 좋아해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걸 보고 좀 착각을 하더라고. 자기 몸 공간 안에 잃어버린 기억과 자치를 찾는
기쁨을 표현한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몸 공간에서 잃어버리는 기억이 있어. 그 기억이 해마야, 해마. 이거로 나타난 거라고. 하지만 이걸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기억을 찾는 걸 갖고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그건 깨달음하고는 별개예요. 이건 깨달음의 일정 부분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명상으로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것과 올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죠. 엄청나게. 깨달음은 10점 만점에 10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금강경 14장에 보면 이상점려분에 18챕터에 법의 완전한 깨달음은 접근하는 사고, 접근하는 사고를 설명했다. 그 사고, 명상에는 궁극의 진리는 없다. 하지만 거짓은 얘 거짓은 아니야. 근데 궁극의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이거는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궁극의 진리를 접근하는 방식을 말한다. 머리로만 이해하여 궁극의 진리를 깨쳤다 하는 생각을 말하고, 이것이 궁극의 진리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해석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 머리로 깨우치는 거. 즉, 안욕따라 삼막선보리는 10점 만점에 10점의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9도 아니야. 8.5도 안 돼. 왜곡돼서 보여주기 때문에 7, 6, 이 정도 되는데, 이거야! 그러면서, 저도 참, 가리키면서 저는 제가 안 보이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게 되거든. 다 구라야, 다 구라. 왜곡된 거로 기억이 잠식되니까, 걔는 그걸 믿지. 잘못된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구자가 제가 그랬죠. 구멍 속에 있는 영적 벌레를 손으로 잡다. 구멍 속에 숨어 있어, 이게, 쏙쏙. 이걸 다 잡아야 돼. 경. 이 마침내 경인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형용자, 매울신자.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렇게 보이고, 금문에 이렇게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마지막, 끝. 지경, 끝내다. 그게 도달하다. 제가 했잖아요. 머리에 칼 꽂는 거라고. 빡 꽂아버리는 거예요. 벌레를 죽여야 되니까. 벌레를 죽여야 되니까. 구경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속에 숨어있는 벌레를 손으로 찾아 끝을 내야 하는데 인간의 뇌구조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냐? 좋고 싫고로 반복하는 포유류의 뇌와 죽음의 두려움에 오작동을 일으키는 파충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생물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갖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좋고 싫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포.